자, 31번 시작하겠습니다. 31번은요. 상대성은 정신의 작동 원리로 우리는 선택지들에 따라 다른 중간값을 선택한다. 그래서 제목은 정신은요. 비교로 다른 선택을 한다. 비교를 통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정해진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대한 양을 먹는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밥 한 공기를 먹어. 난 내가 이게 나의 기본적인 양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선택지가 밥 두 공기, 세 공기, 네 공기였어. 그럼 우리 두 공기 먹는 거죠. 두 공기 먹고도 행복해 합니다. 근데 내 양을 지금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나는 한 공기 먹는다고 했고 그 한 공기 내 정량이라고 했어. 근데 선택지가 두 공기, 세 공기, 네 공기야. 그때 우리는 두 공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두 공기를 먹어도 아무런 뭔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기분 좋은 거야, 그렇지?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두 공기를 먹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작동의 어떤 원리는 분명히 이제 선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그 양이 정해진다. 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그리고 또 중간값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중간값이라는 것은 내가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내가 먹는다 싶으면 두 공기를 보통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이라는 게 양이 많아져도 그래도 그 중간값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동일하게 이제 만족감을 느낀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좀 말이 길었는데 한번 볼게요 하면요 어떤 내용인지. 자, 상대성입니다. 렐러비리티. 자, 상대성이라는 것은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일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사실 작동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작동 원리로 작동하는 거야. 어떤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영역에 걸쳐서 많은 방법으로 자, 우리 마음속에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활동한다,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삼대성이라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많은 방법으로 자, 우리의 어떤 정신을 위한 어떤 그런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사람이 있어. 자, Mindless Eating이라는 저자인데요. 이 책 이름이야. 이 저자인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였습니다. 책에서 뭐라 썼냐면 상대성에 있으며 상대성은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예를 지금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주면서 그만큼 이 상대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한대요. 자, 여기 나대의 법이 나왔죠. 이 낫이 아니라 벗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하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음식을 우리 실제로 먹는지에 대한 부분은 함수로서가 아니라 비교로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결정한다. 그 뭐에 대한 비교입니까? 선택에 대한, 그 선택 가능한 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지 결정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학생이 있지만 함수라는 거 있잖아. 여기서 함수의 뜻은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관한 어떤 함수로서의 어떤 그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수로서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정해진 어떤 그런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많이 먹고, 배가 안 고프니까 적게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함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주면 돼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배고프면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조금 먹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함수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 식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대안이야, 대안. 선택 가능한 것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중간값이 이제 우리의 양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보자. say,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버거인데요. 메뉴에서. 자, 8온스, 10온스, 12온스라는 양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버거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안, 선택 가능한 어떤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 결정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be likely 투정사는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0원스의 버거를 우리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식사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치를 보통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래요. 그래서 이제 80, 10이 있을 때 우리 중간값을 보통 선택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거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또 높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 투부정사 생략되어 있고,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이었어. 자,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옵션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는 얘기는 선택 가능한 걸 말하고 있어. 자, 대신에 10온스, 12온스, 14온스죠. 자, 아까는 80, 10이었을 때 10을 선택했어. 중간값을 선택했고 아주 완벽하게 만족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10, 12, 14온스가 이제는 옵션으로 주어지는 거죠. 선택 가능에 주어진 겁니다.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또 나왔어요. feel likely to 부정사. 다시 고를 가능성이 높대요. 중간값입니다. 중간 거. 중간의 그 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일하게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껴요. 자, 이 12온스의 버거에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식사 후에, 끝에. 자,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었지만, 자, 그리고 이 that은 앞에 있는 이 12온스란 버거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위치 뭐 계속적법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금 삽입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빼주고 진짜 선행사는 12온스 햄버거가 여기서는 선행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 보세요. did not need. 필요하지 않았던 12온스 버거였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적인 영양분이야. 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의 영양분으로 얻기 위한 필요치 않은 그런 12온스의 어떤 버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일의 영양분을 우리가 얻고 만족하고 느끼는 온스는 바로 10온스였어. 10온스의 버거였는데 갑자기 선택지가 바뀌면서 12온스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 거죠. 중간값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이. 그만큼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결정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의 결정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자, 10온스에서 완벽하게 만족했는데 선택지 바뀌니까 12온스에서도 완벽하게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괜히 12온스 먹었다가 배불러 이게 아니었어. 어우 좋았어 이거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선택 가능한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지 지금.